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을 좀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ICT를 네, 지금 샀는데 비중이 좀 많아서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매수가가 네. 8,350원에 비중이 60%. 8,350원에 60%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을 중간에 좀 늘리셨어요? 예, 지금 5월 중순에 네. 8,850원에 네. 이제 들어간 게, 연속 좀 빠질 때마다 늘리던 게 지금 60%까지 지금 늘어난 거예요. 물타기가 그러셨군요. 연속되다 보니까. 예. 5월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4월부터 좀 좋지가 않았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더 많이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좀 살펴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너무 지금 많이 손실이 나가지고 네. 이걸 지금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네. 너무 많아요. 네네. 손절하기도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은 가격이거든요, 지금이요. 예. 저희가 한번 반등치는 어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기운 내시고요,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종가 보고 전략 살펴드릴게요. 네. 네, 포스코 ICT입니다. 코스닥의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8,35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7,170원에 거래가 마감됐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재호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코스닥 때문에 밀린 것도 그렇지만 보니까 4월부터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에 큰 문제가 있어요? 글쎄요, 2분기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1분기 대비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60% 이상 급증을 했으니까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분기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1분기 때는 가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바가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 전반적인 종목들 시장 조정의 여파에 따라서 좀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포스코 ICT는 철강 쪽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철강을 제외한 비철강 쪽 사업도 영위하면서 실제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형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한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약 한 800억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형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탄력 있게 가는 장 같으면은 포스코 ICT의 이 밸류가 비싸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22% 증가해도 이제 800억대니까 지금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올라온 종목들 보면은 원점을 많이 빠져가지고 자산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 밸류에이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 좀 빠지는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 이제 브라질 제철소 매출 등의 철강 쪽의 해외 성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실적 도표로 본다 하더라도요, 67억 정도 영업이익을 1분기 때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도에 659억의 영업이익이 났죠. 근데 이제 1분기, 작년도 1분기 대비한다 그러면 대단한 성장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 실제로 작년도를 넘어가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매물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4월부터는 아까 살펴보신 듯이 좀 밀렸잖아요. 네. 그 3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유 찾아보니까 ESS,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굉장히 좀 진출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로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 뭐 ESS 등의 이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것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매출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가 급등을 만들었던, 네, 뭐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뭐 싶은데, 근데 가세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적에 미치는 매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미미할 거고, ESS라는 사업 자체가 또 이제 뭐 성장에 대한 뭐 기대치가 그 형성되어 있는, 네, 뭐 그런 사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같으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당장의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하반기 때 이 어떤 뭐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에 대한 뭐 기대치가 형성된다라면은 그때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 거래소 뭐 경기 관련주 낙폭과대주들 이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들이 한마디 한순을 적고 나면은 다시 이 성장형 종목군들이 일어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점이 좀 단점이 되겠네요. 어쨌든 뭐 빛처강 부분의 이익 기여와 강화가 포스코 시티의 ICT의 뭐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성장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체 이제 뭐 자회사 쪽에 뭐 성장세가 1분기에도 확인했다시피 실적 괜찮았고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흐름은 양호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뭐 이번 주 뭐 계속 흘러내렸는데 더 빠졌죠. 네. 근데 이제 포스코 ICT의 포스코 LED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포스코 LED에 대한 뭐 기대감 또한 포스코 ICT의 어떤 주가를 거기에 이제 올렸던데 한몫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반도체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죠. 근데 오늘만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또 오늘 뭐 거의 한가까지 그게 빠지는 급락이 나오자 포스코 ICT도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가스 운반선은, 이건 다른 내용이네요. 지난주께 그냥, 삭제를 안 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 반도체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ICT가 많이 빠졌는데 서울 반도체가 최근에 뭐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뭐 하한가였나요? 거의 뭐 종가를 제가 안 봤는데 장중에 거의 하한가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빠졌고 그저께 급락. 예. 그리고 월요일 날도 급락.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수직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 반도체 급락 그리고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 악화 소식 이런 부분들이 주가 급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스코 ICT도 사실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LED주 전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최근에 주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 또 플러스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로 넘어가는 수급적인 측면이 포스코 ICT의 주가 하락을 또 약세를 만들어낸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들, 낙폭이 너무 컸던 대형주들이 올라서면서 지금 시장의 초점이 사실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네. 부분 다시 돌아온다면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그런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혹시 기술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전략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만약에 서울 반도체처럼 빠지면은 반드시 손절 라인이 필요하겠죠. 위험할 수가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막을 잠깐 보시면 12월 저점 7,000원 선에서 뭐 지지는 기대합니다. 근데 이 라인을 이탈 시에는 비중을 일단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60% 비중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서울 반도체랑은 상황이 다른 업체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거래 증가하면서 반등 전환 시에는 8,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이제 8,000원을 넘어가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 60%면은 뭐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진행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성장성 종목들이 다시 부각되려면 시간은 걸리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8월 혹은 뭐 늦으면 9월 정도까지 이 거래소 쪽이 이제 그동안에 원체 장기간 수혜를 받고 짓눌렸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또 이제 배당 또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집중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빠질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간다. 그러면 코스닥이라도 팔아서 거래를 사야겠다. 이런 쪽 이제 뭐 기관 쪽에서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을 팔아서라도 거래소에서 하는 플레이가 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 여기 이제 서울 반도체가 사실은 뭐 하한가까지 갈 만한 뭐 그런 흐름이었나요? 그 정도로 지금 매도를 하고 거래소로 넘어가고자 하는 흐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뭐 7,000원 자리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7,17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는 하락 지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뭐 거래가 붙느냐 안 붙느냐를 봐야 돼요. 거래도 없이 찔끔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등이 아마 7,400원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거고요. 거래가 좀 붙는다. 예, 뭐 한 200~300만 주, 300~400만 주 이상 거래 붙으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21선을 넘어서서 한 7,000원대 후반, 8,0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략을 살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7,400원에서 500원 사이에 비중이 이제 거래량이 만약에 실리지 않는다면 그때 기술적 반등이 약간 왔을 때 비중을 반이라도 줄이라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네. 실린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8,000원 최종 목표가로 또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마치 시장을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시청자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수익권 매도는 좀 이제 몇 달 걸릴 것 같고요. 반등이 만약에 뭐 반등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반등은 뭐 7,000원대 중반 정도는 뭐 빠르면 뭐 다음 주에도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니는 반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8,000원까지 올지 안 올지, 그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단기 반등 정도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 1, 2주 안에 좀 진행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익권역으로 연결시키려면은 찬바람 솔솔 부는 뭐 가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좀 전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포스코 ICT였습니다. 두 분 전략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이재우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로 제시가 됐고요. 1차적으로 7,400원에서 500원대 비중 축소, 최종적으로 8,000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7,000원입니다. 장대진 부장의 의견 보유,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8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게시판에도 올려주셨어요. 5430님의 종목이 멜파스입니다. 6,500원 매수 30% 갖고 계시네요. 오늘 5,590원 마감됐고요. 5%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하락이 너무 커서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장대진 부장님, 멜파스 터치스크린 모듈을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좀 많이 밀렸을까요? 요즘에 뭐 IT 기기들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폰도 점유율이 많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뺏기면은 당연하게 그 이하에 있는 부품 업체들도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멜파스가 지금 적자가 작년부터 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2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멜파스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적자를 좀 돌리기 위해서 공장들을 좀 해외로 이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마찬가지 진출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주가의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흑자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주가의 어떤 흐름만 본다고 하면 주가는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고요. 최근 들어서의 어떤 하락폭은 좀 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멈추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아직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지금 5,500원, 5,59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장부가는 한 8,000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값만 보면은 조금 뭐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오늘 그 코스닥이 좀 바닥을 짚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등하면은 일단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 수익성이 돌았을 때까지는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목표치는 단기로는 한 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오늘 5,590원 끝났는데요. 뭐 5,590원을 또 내일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해가지고 반등하기 전까지는 좀 뭐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7,000원으로 목표가가 나오고 있고요. 5,590원 이탈 시에는 좀 매도로 대응한 후에 좀 더 주가를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적자 예상이 아무래도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멜파스도 전략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화로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CS 홀딩스요. 네, CS 홀딩스 매수가 비중은요? 6만 5천 원에 40%요. 6만 5천 원 들어가셨고요. 40%요. 네. 그렇군요, 시청자님. 올해 들어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드릴까요? 이게 계속 빠지면 네.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렇군요. 시청자님 혹시 7월 달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7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 전 맞으시죠? 네네. 그러셨군요. 여기가 또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반등치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드릴게요. 자,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재우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팬입니다. 제가 3년째 보고 있는데 네. 이재우 전문가님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수익이 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네. CS 홀딩스, 근데 이거 왜 사셨나요? 거래가 원에 없어가지고. 예. 거기 배워야 산다 해서 네. 그 전문가님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제가요? 저는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예, 박한샘 예. 전문가님이요. 일단 CS 홀딩스는 회사는 좋아요. 좋은 회사입니다. 뭐 자산 가치도 뛰어나고, 네, 뭐 실적도 뭐 괜찮게만 나고 있고, 예, 뭐 좋은 업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나마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응을 좀 해줘야 돼요. 40%는 좀 많다, 그죠? 예. 네, 많아요. 좀 많습니다. 이 뭐 거래 자체가 일단은 일평균 거래가 오늘 거래가 뭐 늘어가지고 3,700조 거래가 됐으니까 이게 그 매도하기도 물론 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량이 많다 그러면 매도하기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이 뭐 기업 내용은 좋고 사실은 이 CS 홀딩스의 어떤 뭐 자산 가치주가 부각된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CS 홀딩스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올라간 것은 뭐 작년도 호시적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이제 뭐 뉴스플로는 나오고 있고 뭐 1분기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차후에 또 다시 이제 자산주도 그 같이 있는 종목군들이 부각된다라면 CS 홀딩스 또한 조정 끝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원체 시장에서 소외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 급락에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뭐 여타 종목 대비는 덜 받고 대신에 올라갈 때 좀 뭐 뒤늦게 그 움직이다가 갑자기 뭐 그 독자적으로 팍팍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바닥권에서 종목을 확신이 있다 그러면 매집해서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묻어놔야 되는 종목이지 이거 매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종목은. 만약에 개인 투자들이 막 들어가면은 100% 뺍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종목을 접근하셨습니다.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좀 안타깝게도 CS 홀딩스의 어떤 뭐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견조했는데 최근 들어서 쭉쭉 뭐 하락각도가 좀 커지고 있어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네, 뭐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121일 평선 오늘 못 깼죠. 했죠.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이제 지금 빠졌으니까 좀 이따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좀 더 높은 가격에 손절해도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어저께 손절하고 싶었댔는데 그죠? 예. 좀 확고하게 좀 갖고 가고 싶어서 가치줄에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 가치주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라 생각해서 매수할 때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40% 네. 들어가셨는데 막 계속 빠져버리면 네. 이거 결국 그 손절 털려버리고 그다음부터 뭐 급등하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월 지켜봤더니 네.
계속 가격대가 유지하고 있어갖고 안심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65,000원이면은 뭐 이 4개월 가격대 유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근데 기술적 차트로 보시면은 자, 고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죠? 네. 고가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시청자님처럼 아니 괜찮나 보다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고가가 계속 낮아지다가 20% 살짝 내려고 반등 살짝 주다가 못 넘어가면 이런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고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거 고가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판단됐으면은 매도로 주고 다시 재매입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죠. 빠지죠. 그럼 지금 오늘 뭐 심리가 위축돼서 더 빠진다라면은 요거 이제 뭐 5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심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만약 다이렉트 빠지면은 그때는 일단 뭐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기다리시는 게 맞고.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오면 6만 원대에서 일단 이 정도 빠졌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뭐 반등 돌았다 조정 돌았다 이 흐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6만 원대에서 비중 좀 절반 정도는 줄이세요. 네. 줄이고 나머지는 보유. 그래서 한 6개월 조정 마무리 짓고 반등 들어간다라면 6개월 목표치는 저는 이 고가 뭐 72,900원 요거 넘어가서 75,8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중 조절하자.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 조절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CS 홀딩스였습니다. 전략 살펴드렸고요. 또 게시판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문자 참여 7816님께서 잘만테크 문의 주셨습니다. 1820원 매수가고요. 30%를 들고 계십니다. 자, 부장님, 잘만테크가 하면 비트코인 테마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테마주 굉장히 요즘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실적이 따라온다고 하면은 네. 사실 뭐 그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1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PC류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모멘텀 없이 주가가 좀 옆으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또 물량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3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최대 주주한테 물량 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리고 BW가 지금 이제 전환이 되면서 주식으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수익이 많이 나면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수만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1820에 샀으니까는 뭐 거의 뭐 지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저점이었던 18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18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을 듣고 샀다고 하면은 주가가 움직일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뭐 2,000원 정도, 그 정도 위에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2,000원 가격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생각되고요. 그 안에서는 일단 뭐 매도를 하고 나오자라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치가 2,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기다려보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광고 보고요.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